안녕하세요. 신길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26년에 5반부터 8반까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모세입니다. 현재는 6월 28일 오전 11시 10분이고 일요일입니다. 정말 쉬고 싶은데 토요일 어제 저녁부터 이 수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왜 하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교과서 123페이지에 이 그림과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이 그림이 사실은 같은 종류의 그림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특히나 이 파트, 소리의 높낮이. 왜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낮을 때는 이런 모양이 뜨고 높은 음소리일 때는 이런 모양이 뜨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뒷북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과서에서 너무 많은 걸 생략하고 있어가지고 수업 중에 이걸 생략했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생략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루겠다 해서 오늘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에서 라이브로 진행해버리면, 잠시만요, 매미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창문 좀 닫을게요. 작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새벽에 찍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다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라이브로 수업을 해버린다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남겨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일부러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무엇이 다른가? 123페이지의 이 그림은요, 가로축부터 봅시다. 가로축이 단위가 길이의 단위를 가져요. 센티미터나 혹은 미터. 완전 파장이 긴 파동이라면 킬로미터의 단위를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완전 짧다면 밀리미터 혹은 마이크로미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길이의 단위를 가지는데,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 파장이라 부릅니다. 다만 130페이지의 요 놈은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뭐라 적혀있나요? 시간이라 적혀있죠. 시간. 길의 단위가 센티미터나 미터가 아니라 시간의 단위인 세크나 미니트, 초, 분, 시, 이런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요거를 파장이라 부르지 않아요. 얘는 파장이 아니다. 파장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그냥 가로축이 시간일 때 모양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으면은 진동수가 더 높은 거구나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버려서 문제를 풀면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과목은 과학이죠. 우리는 왜 그런가? 왜 시간 그래프에서 가로치기 시간일 때 이렇게 진동수가 높으면 이렇게 오밀조밀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과학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적이 난 됐고, 머리 아픈 건 됐고,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문제만 풀면 돼. 그냥, 가로치기 시간이란 거, 다르다는 거 인지하고, 그냥 시간 그래프에서는 오밀조밀 하면은, 이때는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이 아니고, 다만 그냥 오밀조밀 할수록 진동수가 크구나 라는 거를 암기만 하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야 그래도 모세쌤이 저렇게 뭔가를 주말에 시간을 써서 뭔가를 녹화를 했다는 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지 않았을까?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난 그래도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23페이지. 알고 있던 데부터 시작합시다. 사실 이 모양은요. 이렇게 사실 파동이라는 거는 시작했을 때 여기서 진동이 시작되면은 위아래의 진동이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파동에는 이동 방향이 있고 각 매질은 제자리에서 파란색 점을 보면 진동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 일시정지를 눌러서 그 특정 시간을 멈춰 놓은 거예요. 시간 정지를 시켜놓은 그 상태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게 요 그림이란 말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좀 숨겨놓고. 그래서 그 파동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용수철 모양의 파동일 수도 있고, 혹은 실이나 여기 그림 나와 있는 물결파, 수면의 물결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매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제자리에서 용수철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요. 왜 사라졌지? 수면이나 실에서의 진동도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어쨌든 특징은 뭐냐? 직관적입니다.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동의 모양이 나와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그래프에는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이 모양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 마루, 골, 파장이 있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다만 뭐가 추가됐냐? 이 가로축이 X축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Y축 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때의 X축을 우리가 위치, 한글로 위치, 영어로는 포지션이라 합니다. 모든 파동에 대해서 X축은 항상 길이의 단위를 가져요. 그리고 이때 Y축, 세로축은요.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단위가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항상 길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제가 아까 시간을 정지시킨다 했죠. 시간, t, 시간의 뭐라 부르지? 기호가 스몰 t거든요. 가로축의 기호를 우리가 x로 두듯이 시간의 기호 t는 고정, 특정 시각의 모든 위치,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파장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과학자들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방금 제가 설명한 거를 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녀석입니다. 물에서의 물결파를 보면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물이 퍼져나가죠. 물결파가. 제가 요거를 옆에서 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파동의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를 키면은 123페이지 원래 처음 그림에 있는 그 가로축 포지션이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로 갔고요. 이때의 Y축은 수위 워터 레벨 수면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 중심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나가는 수면파의 모양과 여기 그래프에 생기는 모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 정보만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뭐가 불만족스럽냐? 이전에 t는 고정시키고 모든 위치에 대해서 y값을 알고 싶어라 했어요. 그게 이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야
특정 위치를 고정시키고 모든 시간 변화에 따른 y 값을 알고 싶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던 점이 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만약 이 점을 제가 뭐 x'이라고 떠볼게요. 이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이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몇 초 지나면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놈은 제가 펜을 좀 쓰겠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놈은 몇 초 뒤에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위로 움직이고 또 지나면 위로 움직이고 다시 또 아래로 움직이고 나는 이러한 그 움직임을 그래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갖고 올 건데 이놈은요. 검은색 점을 제가 여기 끝에다 놓을게요. 일단 자 초기화 좀 시켜보겠습니다. 초기화. 이거 끄고 잠깐. 잠깐 여기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됐습니다. 얘는 뭘 해주는 거냐? 여기 검은색 요 십자가가 놓여있는 위치, 특정 위치, 이제 위치를 고정시켰죠? 그 위치에서 시간이 변할 때 물의 높이가 워터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가로축이 타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기 그렸던 가로축은 포지션, 길이의 단위를 갔는데 여기서는 타임, 시간의 단위를 갔죠. 그러니까 130페이지 드디어 이 130페이지에는 그래프와 동일한, 완전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로축이 시간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동일한 그래프인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제가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는 123페이지에는 모양이고 이거는 130페이지에는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입니다. 떨어뜨리면요. 모든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지금 헷갈리니까 이건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 위치에다 이를 두겠습니다. 지금 아이씨 죄송해요. 오케이. 딱 지금 이 위치 보면은 지금 물의 높이가 자 얘를 좀 더 높여볼게요. 진폭을 낮아지고 높고 골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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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가볼까요? 골 마루 골 마루 지금 이 수면의 높이랑 여기 찍히는 그래프의 이 워터 레벨이랑 봐보세요.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똑같죠? 이 그래프가 그런 뜻이에요. 골 마루 골 마루.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진동수 frequency 진동수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낮추면요. 골 마루였는데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잠깐 물 좀 잠그고 다시 진동수를 높여볼게요. 진동수를 높이면요. 아까는 요 그래프가 되게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어때요? 굉장히 촘촘해졌죠?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130페이지 여기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소리가 오밀조밀해진다. 지금 제가 얘를 물결파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실제로 했던 그 음파로 가봅시다.
음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음파는, 이 시뮬레이션은요, 뭐야, 왜 터치가 안 돼? 잠시만요. 됐다. 음파는요, 얘는 음파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리가 퍼져나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공기 기체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기체는 너무 입자가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파는요, 파동에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융철,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동도 있는데, 얘는 진동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죠. 이 녀석처럼 진동 방향과 이동 방향이 똑같은 파동도 있어요. 이 빨간 점 봅시다. 용수철이 얘는 제자리에서 좌우로 진동을 하죠. 소리는 위쪽에 해당하는 놈이고 물결파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았어 됐다. 여기 있는 점들은 공기 분자입니다. 공기 분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소리 굽새를 올릴 건데 진구수를 높이면은 막 이렇게 떨리면서 분자가 보이십니까? 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여기. 이걸 좀 꺼볼게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이죠. 제자리에서 점은 진동만 하고 소리만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아까 보여줬던 요 용철에 있는 윗부분이랑 똑같죠? 윗부분 용철 파동과 똑같죠?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 드럼을 치는 학생이 청중에게 드럼을 칠 때 공기 분자들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어떤 곳은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널널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막 좌우로 떨리다 보면은 막 떨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죠. 여기를 진하게 표시하고 좀 덜 모이는 곳을 연하게 표시한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이크로 측정했던 게 뭐냐? 태블릿과 그 태블릿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측정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특정 위치에서 이때의 Y축은,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거 먼저 봅시다. 그래. 공기 분자로 치면은 빨간 점이 그냥 이렇게 어디로 이동 안 하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둘 다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123페이지 있는 것처럼 가로축이 위치인, 포지션인 그래프로 얘를 보자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이때 프레셔는 압력인데 소리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압력입니다. 공기 압력. 왜냐면 이렇게 왜 안 멈춰?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곳은 압력이 높고 퍼져 있는 곳은 압력이 낮으니까. 사실 근데 뭐 굳이 이게 압력이구나 이거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중요한 이 Y축이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값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알던 파동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0페이지에서 태블릿과 마이크로 수업 시간에 측정했던 거는 마이크를 여기에 갖다 두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이 위치에서의 압력 변화를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제가 만약에 소리에 진동수를 낮추면요. 자, 진동수 낮은 게 지금 가고 있죠. 굉장히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이 지점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프리퀀시, 진동수를 높이게 되면요. 자, 이제 높은 진동수 갑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어때요?
갑자기 마루와 마루 사이가 좁아졌습니다. 딴딴딴딴딴. 우리는 소리를 실제로 공기 중에 퍼져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렁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특정 위치 X축을 고정시키고 시간에 따른 이 Y값 변화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질 때 더 오밀조밀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뜨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를 좀 더 엄밀히 나타내 본다면은 이 용어는 용어 그대로 마루마루 골골골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는 가로치기 시간이 되고요. 세로축은 여전히 Y축 여기 있는 Y값이랑 동일한 Y값이 됩니다. 이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시간의 단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라고 하면 어떤 특정 위치 어떤 그냥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용어랑 이 정의랑 비슷한 게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진동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동수는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우리가 이때 단위는 헤르츠를 쓴다고 했어요. 헤르츠. 만약에 진동수가 1헤르츠라는 놈이 있다 해봅시다. 1헤르츠. 진동수 1헤르츠예요. 이 파란 점을 봅시다. 그러면 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1, 2, 3, 4, 잠깐만요. 제가 방금 초로 어떻게 썼지? 다시 셀게요. 1, 2, 3, 4, 5, 6, 정말 1초에 한 번 진동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기 개념으로 돌아옵시다. 주기는요, 한 번 진동, 즉 어떤 특정 위치에 있던, 예를 들면 이 특정 위치, 여기 있던 놈이 골에서 다시 골로 되돌아오는데 몇 초 걸리는지 보면은 골에서 골 1, 2, 3, 4, 5 1초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진동수를 2Hz로 해볼게요. 진동수 1초일 때 주기는요, 진동수 1Hz일 때 주기는 1초입니다. 그럼 진동수가 2Hz일 때는 주기는 볼까요? 제가 이 프리퀀시를 진동수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입니다. 2Hz일 때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요. 자, 여기서 마루니까 다시 마루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몇 초 걸리는지 볼게요. 너무 빠르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0.5Hz. 그리고 여기도 바꿀게요. 0.5Hz. 죄송해요. 0.5Hz. 진동수가 0.5Hz일 때. 그렇다는 거는 일단 1초에 몇 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1초에 1, 2,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죠. 1, 0.5번 진동, 2, 드디어 한 번 진동. 그러니까 1초에 0.5번 진동할 때 얘가 골에서 다시 골 혹은 마루에서 다시 마루로 되돌아오는 주기라는 거는 1초, 2초, 1초, 2초, 2초 걸립니다. 이때 주기는 2초 걸립니다. 뭐야? 글씨이 사라졌어. 2초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못했던 2Hz로 가볼게요. 2Hz가 됩니다면 주기는 몇 초 걸릴까요? 다시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 되돌아오는 주기는 몇 초 걸릴까요? 눈치 빠른 분이라면 알겠지만 0.5초 걸립니다. 가겠습니다. 0.5, 0.5, 0.5, 0.5, 0.5, 0.5, 0.5, 0.5, 0.5. 무슨 관계냐?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랑 똑같아요. 반대로 주기의 역수, 주기분의 1 하면은 진동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관계라 불러요? 수학에서. 그렇죠.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주기는 내려간다.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주기는 짧아진다. 주기. 이 왼쪽의 주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내 오른쪽의 주기는 얼마죠? 한 칸 반. 한 칸 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수업 중에 다루지 않았던 개념, 주기,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 그리고 왜 우리가 태블릿으로 마이크로 측정했던 프로그램에서 왜 진동수가 높을수록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지, 그래프의 가로치기 시간일 때의 의미와, 즉 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가로치기 거리일 때, 요 그래프일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나머지 위랑 아래 거는요? 사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얘는 보면은 주기가 두 개 우리가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그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변화 있습니까? 없어요. 진동수가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도 변화가 없다? 주기도 변화가 없다. 요 둘 사이는. 보면은 주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 녀석도 주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의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같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르냐? 요 진폭 얘는 세로로 한 칸, 얘는 세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럼 아래쪽은요, 내가 똑같은 세기로 쳤어. 진폭이 똑같아. 하지만 내가 친 그 핸드벨의 음이 달라서 주기가 시간 단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의 시간을 할애할 때 얘는 한 칸, 한 칸 반, 한 칸 반, 한 칸. 한 칸 반이 아니지. 한 칸, 그리고 반 칸, 한 칸.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같은 종류의 칼림바의 도와 핸드벨의 도는요, 보면은, 주기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요건가? 이게 그림이 좀 부정확한데, 대충 가볼게요. 주기가 얼추 세 칸. 이렇게 그림이 왜 부정확하지? 세 칸이고, 이 녀석도 대충 세 칸. 주기가 양옆이 똑같네? 세 칸의 시간을 할애하네? 그렇다는 거는 뭐도 똑같다? 진동수도 똑같다. 귀에 들리는 음의 높낮이가 똑같다. 그리고 진폭도 얘는 두 칸, 진폭 한 두 칸이면 얘도 대충 두 칸 정도 되니까 소리의 세기도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은 칼림바, 저놈은 핸드벨,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났나? 끝났습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뭐가 끝이 아니냐? 자, 댓글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끔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시뮬레이션 나도 직접 한번 조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댓글에 링크를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 빠이.